1945년 8월 7일 사이판 섬 옆 티니언 섬에서 원자폭탄을 실은 비행기가 일본 본토로 출발한다. 일본 히로시마의 핑맨이라 불리는 원자폭탄을 투하시킨다. 원자폭탄이 터진 히로시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다음 날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참전한다. 만주에서의 전투는 경험과 무기의 차이였다. 소련은 독일과의 전투로 경험이 쌓인 병사가 많았고 성능 좋은 T-34 탱크가 있었다. 일본은 100만의 병력이 있었으나 일본의 경험 많은 병사들은 미국과의 전쟁으로 빠져 있었고 소련의 T-34 탱크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만주에서의 상황도 어려워졌지만 본토의 상황이 더 안 좋았다. 1945년 8월 9일, 미군은 두 번째 원자폭탄을 싣고 고쿠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쿠라 상공은 안개와 연기로 시야가 좋지 않았다. 시야에 어려움이 있자 두 번째 목표였던 나가사키에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한다. (1945년 8월 10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 (1945년 8월 11일) 소련군은 만주를 지나 함경북도까지 내려온 상태였다. 8월 8일 선전포고를 하고 막힘없이 내려왔다. 그대로 있다가는 소련에게 한반도 전체를 뺏길 상황이었다. 소련은 이미 사할린 섬과 쿠릴 열도를 차지했고 한국보다 넓은 만주의 농업지대에 더 관심이 많았다. 서쪽으로 동유럽의 공산화도 중요한 문제였다. 한반도는 강대국들에 의해 북위 38도의 선이 그려진다. 38선이 생겼지만 당시에는 남북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었다. 광복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대국에 의해 해방이 되고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된다. 북쪽의 소련군은 일본군을 몰아낸 해방군으로 인식되면서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남쪽의 상황은 아직 미군이 들어오기 전이라 일본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세력들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남한에 있던 조선 총독부는 일본이 항복하기 전날 한국에 거주 중인 약 90만 명의 일본인을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받는다. 당시 우익 세력의 대표 인사였던 당시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에게 먼저 제안한다. 그래서 광복되기 1년 전 조직되었다가 광복 직전 일본에게 발각된 비밀단체인 건국동맹의 여운형에게 제안을 한다. 건국동맹은 일본의 패망을 미리 예상하고
광복을 대비해 만든 비밀 조직이었다. 정치범 석방 요구는 일본이 철수하면서 정치범들을 모두 처벌하고 떠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방과 동시에 행정권과 치안권을 가져온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을 만든다. 건국준비위원회를 참여하기 위해 좌익 우익 모두가 모인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지방의 치안과 행정 공백을 대신할 인민위원회를 전국에 165개를 설치한다. 인민위원회 청년들은 축창으로 무장하고 치안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대다수 농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던 소작료 문제를 지주 3 소작농 7로 정하는 3.7제를 시행한다. 소작은 땅이 없는 농민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것으로 농민은 땅 주인과 수확물을 나눠 빌린 비용을 지불했다. 고려 말까지는 병작반수제라 하여 수확물을 5대5로 나눠 가졌다. 수확물도 탈곡 전 나누는 예분법과 탈곡 후 나누는 곡분법이 있었다. 고려 후기 귀족들이 땅을 다 차지하자 고려 마지막 왕 공명왕부터 조선 초기 과전법이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작반수제는 없어진다. 과전법은 전직 현직 관리들에게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는 권리인 수조권을 주고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 세금 중 10%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였다. 그러나 땅은 한정적이고 전직 현직 관리는 계속 늘어났다. 조선 7번째 왕인 세조는 현직만 징수 권한을 주는 직전법을 시행한다. 현직 관리들은 현직에 있는 동안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과전법을 따르지 않고 무리한 요구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변의 다른 땅까지 강제로 사들이기도 했다. 조선 9번째 왕인 성종은 관수관급제를 시행한다. 관수관급제는 농민이 지방관청에 세금을 내고 지방관청은 그 돈을 관리에게 주는 제도였다. 하지만 관리들은 이미 땅 부자가 되었고 토지를 가진 농민은 적었다. 농민들 대부분은 관리들의 소작농이 되어갔다. 조선 13번째 왕인 명종은 관리들이 받던 직전법을 폐지시키면서 현직 관리들은 녹봉제로 변경한다. 토지는 관리들에게 사유화되고 관리들도 월급을 받으면서 조선 중기부터 지주와 전호가 서로 계약관계로 일하는 지주전호제로 돌아간다. 조선시대 이전에 있던 병작반수제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되자 악질적인 지주들이 등장하였다. 전체 인구의 3에서 4%인 땅 주인들은 70%의 농지를 소유했다. 땅이 없는 75%의 농민들은 땅을 빌려 먹고 살았다. 집안 대대로 소유한 땅을 가진 지주들은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늘어났다.
과거부터 소장료 문제는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